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좀 어지럽죠. 코스피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코스닥은 뭐 이유 없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일단은 코스피라도 시장의 중심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은행 예금이 27조가 빠졌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다 주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뭐 예탁금은 주식 사느라 조금 깨지긴 했습니다만 주식을 사는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예탁금도 급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신용잔고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귀동량으로 좀 들을 때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신용을 좀 종목마다 좀 제한을 많이 둔다라고 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요즘에 탄력성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4,700을 넘어서야 조금씩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이제 언제까지 좀 급해질 거냐면 아마 코스피가 5,000을 찍고 나면은 이제는 뭐 지하철 타도 다 주식 보고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타도 다 주식 얘기할 거예요. 예, 그게 느껴지고 있어요. 슬슬 저 멀리서 이제 쉬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모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수가 5,000포인트 정도 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5,000포인트까지는 꾸준히 달려줄 것 같아요. 꾸준히 코스피는 달려줄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내내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약바이오 특징상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다들 크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또 추후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히 다음 분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일단은 5,000포인트 넘어가서부터는 여러분들도 계좌에는 좀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뭐 이렇게 챙겨 놓으시는 게 앞으로의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제가 그럼 그때 가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요거예요. 2번이랑 3번 뉴스가 동일한 건데 이란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도 너무 많고요. 가슴 아프게. 그리고 일단은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만약에 힘을 잃는다면 이란 쪽, 중동 쪽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란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아마 유가는 잡을 수 없을 게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2번, 3번 뉴스를 같이 띄워놨냐면 이란이 만약에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원유를 값싸게 공급받았던 건 지금까지도 중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국이 현재 이란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처럼 무력으로 하는 거를 과연 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란 사태로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이란의 지금 내부에서 일어난 폭동은 이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포인트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때랑은 달라요.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이라는 이유로 그걸로 명분으로 인해서 마두로를 체포를 한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제적 질서를 위해서 갑자기 미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중국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란은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3번 뉴스입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25% 관세. 요거는 이제 제재거든요. 경제 제재. 그러니까 무력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군대를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관세, 경제적 제재 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의 뒤에는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25% 관세 부과 얘기만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래서 무력 행위는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사태를 좀 예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도 엮여 있고, 결국엔 미국과 중국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25% 관세 부과. 그러면 중국은 어떡하겠다는 거죠. 예, 중국과는 지금 관세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거는 돌려서 중국을 친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마약 때문에 체포를 했고, 이란 사태는 현재 뭐 이란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란 청년들이 요청을 하니까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예민한 건 뭐냐? 이거예요, 유가. 예, 유가가 올라가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일단은 잡아 놓은 겁니다. 유가를 낮춰놓게 하려고. 그래야 중간선거에 이기니까. 보통의 투표와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민들은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물가를 무조건 낮추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당선이 된 게 트럼프기 때문에 현재 이 이란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뭐하고,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이란 때문에 유가가 급등되면 이 머리 아프고, 그러다 중동에 또 화약고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이랑 또 맞대야 되고, 상당히 예민한 상태다. 그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세부가. 네,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시장은 제가 5천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께 경고 사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예금에서 27조가 넘어온다. 27조 다 넘어오진 않겠지만 개인들의 예탁금과 비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증시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란 사태도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거 원자재 값. 사실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금값과 은값, 구리값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지수는 빠지거든요. 반대. 예, 올라가면 빠지고 이렇게 반대인데, 지금은 금값, 은값도 올라가는데 지수도 올라가요. 그러면 금, 은, 지수 중에 뭐 하나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나라는 거에 저는 반대라고요.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첫 번째,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까요? 예,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눌러주면 살 것 같은데,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가면 내게 아닌 거고. 근데 좀 저는 부담스럽다. 지금은 차라리 보유자의 영역이 맞다. 아니면 눌러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값과 은값, 특히 은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자, 금값은 이제 차치한다 치더라도 은값과 구리값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판 생각해보세요. 기판 뭐로 되어 있는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어디 들어가나요? 전력, 전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가 찬물을 자꾸 끼얹는 것 같지만 조금은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방송을 보고 어느 신문을 보시더라도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쫄아야 될 때 쫄지 마세요라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흥분하지 말자.
예, 흥분되는 계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흥분할 필요 없고 지금은 종목 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주도주를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종목 수를 줄여가면서 약간은 보수적이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4,700포인트를 찍고 일단 4,700포인트 종가 마감되면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늘 주식 경험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예, 그래서 조금은 경계의 눈초리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강세업종입니다. 지주사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하시라고요. 현대차 가니까 현대차 사야 돼요 멘토님 이게 아니고 지주사는 12월 달부터 얘기 드렸던 결국엔 꽃을 피고 있죠. 지주사. 예, 지주사는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3차 상법 개정안 나오면 자사주소가 의무화가 됐건 안 됐건 세론이 나오건 안 나오건 지금 증시 분위기에서 지주사는 껐떡 잘못하면은 정부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 똘똘한 친구를 찾으셔라. 그게 힌트가 뭐냐? 지주사 말 그대로 자식들 자회사들 중에 똘똘한 애가 있는 애들 뭐 SK 하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하나 하면 하나오션 뭐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의 굉장한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화장품 백화점 편의점 요렇게 묶어서 보겠습니다. 결국엔 화장품이 관심이 없을 때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엇박자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격 매수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숙련된 조교라고 하죠. 시장에서 숙련된 조교들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업이 아니잖아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거 하고 주식은 부가 소득이야 라고 하신다면 약세 업종에 있는 애들을 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백화점 좋다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제가 진짜 명동을 갔다 왔는데요. 80%가 중국인이고요. 10%가 일본인이고 그 다음에 10%가 유럽 사람 같아요. 이 얘기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밥 먹으려면 1시간 줄 서요.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은요. 물건 살 수도 없습니다. 화장품 얘기하면서. 네. 그거를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갔다 왔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한 달도 안 됐죠. 네, 그래서 화장품, 백화점, 편의점은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원전 이틀 조정받고 오늘 또 강세 나오고 있고요. 원전 뭐 이런 거 체크 꼭 하시고 조선기자재 오늘 좀 빠지네요. 전체적으로 하나오션 기점으로 좀 빠지는데 뭐 저는 주도주는 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보시자. 좋다.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별표 치겠습니다. 조정 너무 많이 받고 있죠. JP모간 헬스케어 세론이라 손 치더라도 저는 뭐 이 가격에선 부담 없다. 모든 제약바이오 어떤 제약바이오든 2차전지 어저께 그저께 급등 나왔다. 조정 나오고 우주항공도 조정이 나왔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끝났다. 뭐 약세업종에서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세업종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